오늘 컨셉 방구석에서 핫 쪼꼬 마시면서 웹툰 보는 컨셉인데 그 혹시 여러분 웹소설이나 웹툰 이런 거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잘 몰랐어. 계속 모르셔도 돼요. 왜? 왜 너네들만 재밌는 거 보려고? 어머 리디에만 1000권 쌓였다고? 저 리디 VIP예요. 어머 여기 우리 사모님 사장님들 많이 계시네. 리디는 무조건 소장용으로 본다. 얼마 썼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는데 이 세계에 대해서 요즘에 제가 완전 빠져가지고 하루 만에 다 본 최애 작품.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리디 어워즈에서 로맨스 소설 대상 받았던 작품 메리 사이코 아세요? 리디에서 뭘 봐야 될까 검색을 하다가 메리 사이코가 이제 건어물녀 작가님의 원래 웹소설이 원작인데 이게 이제 웹툰으로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인기도 엄청 많고 팬층이 엄청 두터운 거야.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나도 첫 화부터 보기 시작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멈출 수 없게 되어버렸지. 메싸 재밌다. 이유신 제 배남이에요. 저런 말투다.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배남이 뭔데? 베트남 남자 뭐야? 아 베스트 남주. 아 처음에는 내용이 엄청 자극적인 거야. 그래서 흥미가 생겼는데 보면 볼수록 점점 대리 두근두근하고 언제 또 내가 연애 감정을 또 느껴보겠냐고. 대리 설레고 보다 보니까 더 슬프고 야하고. 아니 난 이런 게 합법인지 몰랐어. 이거 합법 맞아요? 건어물녀 작가님. 이거 합법 맞아? 나 뒤편으로 가다가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우리 엄마 한국에 있는데 지금 후방지하면서 방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머 야하고 너무 재밌더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리 사이코 줄거리를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지금 리디 막다 메가 마크다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최대 90% 할인을 하고 있어.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리디 역대급 이벤트예요. 리디 메가 마크다운 줄여서 막다라고 하는데 불프처럼 1년에 딱 한 번만 웹툰, 만화, 웹소설 지금 33,000여 종을 최대 90% 마크다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디 VIP신 분들 혹은 지금 남편한테 웹툰 이거 좀 보면서 좀 배워라 하고 싶으신 분들 네, 소장용으로 이럴 때 구매하셔가지고 남편한테 좀 보내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 웹툰 메리 사이코는요 참고로 청불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자들은 오늘 언니가 하는 얘기는 다 들어도 돼. 미자 프렌들리 컨텐츠예요 오늘. 자 이제 더보기란에 가면 메리 사이코 읽어보고 싶은 분들 썸머 전용관이 있어. 거기 가서 마크다운된 금액으로 지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고 우리 미자분들은 그럼 어떡하냐. 청불인데 저는 어떻게 하실 수 있잖아. 해리포터도 있어 거기에. 그거 봐. 그거 할인받아서 해리포터 읽고 나중에 다 커가지고 민증에 잉크 말랐나 안 말랐나 잘 확인해보고 말랐으면 그때 이제 다 커서 메리 사이코 그때 이제 보러 가면 돼요. 알았죠? 우리 미자 친구들. 아 메리 사이코 15세 버전도 있대. 어머나. 아 그래 해리포터만 안 봐도 되겠네. 그 15세 연령가도 있다니까 들어가서 잘 골라서 보세요. 어머 내가 본 건 19세였어 확실히. 다행이다. 실수로 15세용으로 안 봐서. 줄거리 시작합니다. 한서령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자, 이 서령이는 고아로 보육원에서 자랐어. 근데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래서 늘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자, 서령이가 앓고 있는 이 성격장애는 다름이 아닌 사이코패스적 성향인데요. 어떤 성격이냐면 남이 다치는 거를 막 피가 막 잘잘 나고 막 이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해. 심지어 자기가 다치는 것도 전혀 상관없다는 반응이야. 자기가 다쳐도 별 감정의 동요가 없어. 거기다가 또 특이한 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거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심한 거야.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제 서령이가 고아였잖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전혀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자기 거라고 생각되는 대상이 있거나 혹은 나에게 마치 부모처럼 무한한 사랑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집착하는 걸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심리치료사가 이제 어릴 때 서령이가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내 거라고 생각돼도 그게 이제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거다.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절대 동의를 하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거가 됐다가 도망가면 내가 다시 잡아오면 되고 잡아왔는데 또 도망가면 또 제가 가서 다시 잡아오면 되죠. 라고 말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어릴 때부터 심리치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성격장애가 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좀 잘 통제를 하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이제 보육원을 나오고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고 싶다 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서령이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령이가 24살에 갑자기 망막 기능 저하라는 청천벽력 진단을 받게 돼요.
시력까지 잃어서 이제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돼버렸다고. 아니 살면서 남한테 피해는커녕 남들 도우면서 살려고 요양보호사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눈까지 안 보이게 돼버렸다고요.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 우연히 이제 의료기기 상점 앞에서 한 남자를 만나는데 이 남자가 얼마나 다정한지 눈이 안 보이는 서령이를 위해서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대줄 것처럼 다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이 남자랑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 남자가 얼마나 퍼펙트한지 잘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외모까지 존잘인가 봐. 서령이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아무리 존잘러라도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이 남자를 데리고 뭐 시장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동네 사람들이고 시장 아주머니고 다들 도대체 저런 신랑을 어디서 구해왔냐고. 몸도 좋고 얼굴도 좋고 너무 멋있다고 외모까지 칭찬이 막 자자한 거라. 그러니까 뭐 보이진 않지만 상상해보니까 그 물어봐 막 서령이가 콩나물 사면서 시장에서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저희 남편 어떻게 생겼는지 A4 용지 2장으로 좀 서술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어깨는 떡대가 막 이만하고 눈은 이렇고 코는 이렇고 어디 모델 같은 남자가 막 그러니까 이제 서령이가 또 이걸 상상을 하면서 워낙에도 잘해주는데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사랑을 남편으로부터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한테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 잘생기고 몸까지 이렇게 만져보면 몸이 막 조각이고 이러니까 절대 이 남자를 놓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원래 서령이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서령이가 자기 모습을 철저히 숨기면서 다정다감, 토끼 같은 아내처럼 원래 같으면 만약에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발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바로 미쳤냐 발 닦아라 하면서 사페적으로다가 칼 뽑아들 정도의 기세인데 이 남편이랑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자기 오늘 일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발꼬락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제가 씻겨드릴게요. 이러면서 내 본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현모양처 토끼 같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니 정확히는 어느 날 밤 남편이 집에 왔어. 퇴근을 하고. 근데 그날만큼은 거시기 뽕짝이 평소랑 너무 다른 거야. 원래는 남편의 거시기 뽕짝은 완전 선비님 스타일이셨어. 뭐랄까 브람스 바흐 같은 그런 젠틀맨 그 잡채 스타일이랄까? 근데 이상하게 오늘만큼은 메탈 밴드라고. 메탈리카, 뭐 슬립낫, 아이언 메이든 뭐 저리 가라야. 갑자기 헤비메탈 스타일로다가 그날만큼은 뽕짝을 했다고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맨날 무슨 바로크 시대로 리리리리리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막 욕까지 막 하면서 막 갑자기 메탈 공연이 시작됐어. 아니 얼마나 황당했을까. 눈도 안 보이는데 나는 내 보이는 두 눈으로 웹툰을 읽으면서도 이거 남편 아닌 거 아니야? 옆집 남자 아니에요? 두 눈으로 보는데도 헷갈리는데 서령이는 얼마나 헷갈렸을까. 아무튼 근데 진짜 남편이었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또 어이가 없는 거는 그렇게 화려한 메탈 공연을 선보이고 사라졌어. 남편이 도망갔다고요. 아니 이거 되게 슬픈 장면이거든? 하던 대로 하고 사라지던가 왜 갑자기 모르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건데 이 화려한 메탈 공연이 막콘이었던 거지. 그렇게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 메탈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황당하게 막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진짜 어이가 없는 건 사라진 건 남편뿐만이 아니야. 우리 남편 못 보셨냐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여러분 남편만 사라진 게 아니라 2년간 나를 그렇게 살뜰히 챙겨주던 남편 너무 잘생겼어요. 수근수근 어머 우리 세대근 좋겠다. 203호 부러워 하던 그 이웃들도 마치 수증기처럼 다 증발해버렸다고요. 이게 뭐야 꿈이야 뭐야. 저 그래가지고 서령이가 안 그래도 원래 성격 장애가 있잖아.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데 그거 내 거에 집착을 엄청 하는 성향인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사람이 미쳐가는 거야. 막 엄청나게 집착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수백 수천 번 전화 받지도 않는데 계속 전화를 하고 요리하다가 손까지 베어가지고 피가 철철 나. 그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식칼 그대로 들고 지금 보이죠? 탁탁 꼬박 썰다가 이 손가락까지 썰고 피 줄줄 흘리면서 칼 들고 경찰서에 미친 사람처럼 찾아가. 남편이 없어졌어요. 저희 남편 좀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은 처음에 서령이를 보고 아 얘가 살인마인 거 아니야? 남편 죽인 거 아니야? 이러다가 조사해보니까 아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저기요 아가씨 당신 결혼한 적 없어요. 등본 보니까 지금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등본에 남편도 안 올라가 있고요. 그 남편 이름 김현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 생년월일 가진 김현이라는 남자는 존재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다는 그 빌라 거기 폐허가 된 지가 몇 년째인데 거기 무슨 이웃들이 있냐면서 서령이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야. 거기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대 몇 년 동안.
그러니까 남편도 아닌데 그럼 2년 동안 난 누구랑 살았던 거야? 그럼 꿈에서 메탈 콘서트를 혼자 열었던 거야 뭐야? 말이 안 되잖아. 그 서령이가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실제로 경찰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헤비메탈 공연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진짜 남편이 사라졌다니까요. 그 잠자리까지 얘기를 해. 형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만약에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가 당신한테 사기친 거겠죠. 작정을 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건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서령이는 뭐 금전적으로 뭐든 뭐 그 남자한테 뺏긴 게 하나도 없어. 뺏기긴커녕 사랑만 잔뜩 받았다고 2년 동안.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점점 시력이 돌아오는 거야. 아니 분명 남편 만나기 직전부터 시력을 잃어가가지고 남편 만난 후부터는 아예 눈이 안 보여서 남편이 안약까지 꼬박꼬박 매일매일 넣어줬다고. 근데 오히려 그 안약을 안 넣고 나니까 점점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애초에 그 망막 기능 저하가 온 것도 남편 때문이었던 거야? 남편이 있기라도 했다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아니 남편보다 눈 잘 보이는 게 더 낫지 않나? 오히려 좋아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잘 보이는 눈? 아니면 차은우 닮은 남편. 난 그래 메탈 밴드야 다시 모집하면 되지. 밴드 구합니다. 구인하면 되잖아. 하지만 집착 광공인 우리 서령이에게는 눈이 안 보여도 괜찮아. 내 거라고 생각한 남편을 찾아야겠다는 게 우선이었다고요. 자, 남편을 찾아야 되니까 서령이는요, 한 신부님의 소개로 알게 된 흥신소를 찾아가는데, 이 흥신소는 그냥 보통 흥신소가 아니야. 이 블래스트라는 민간 군사 기업이 있는데, 여기 다니는 출신 사람들이, 직원들이 운영하는 흥신소였어요. 그리고 이 블래스트라는 곳은 말이 좋아서 민간 군사 기업이지, 사실은 정부 해킹하고, 그 세계 곳곳에 있는 깽단들 있죠. 마약단들, 얘네들 뒤봐주고 청부살인해주고 이런 무시무시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 서령이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남편 좀 찾아달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흥신소 직원이 아니 사실 형사보다 나아요. 쫙 들어주더니 이거 당신이 미친 게 아닌 것 같다. 당신 작업당한 것 같은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 정도면 거의 국정원 윗선급에서나 가능할 만한 프로젝트였을 것 같다고. 왜냐면 반경 몇 미터까지 다 통제를 했단 말이야. 이 서령이 이웃 주민들까지 시장 아주머니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어. 이 흥신소에서 다 파봤어. 남편 이름, 신상, 차번호, 뭐 이웃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봤는데 다 싹 다 거짓말이었는데 2년 동안 있었던 것 중에 딱 하나 진짜였던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웃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 이것만큼은 진짜였던 거야. 이 흥신소에서 이 등록된 개 이름이 좀 특이했어서 이제 동물병원마다 다 추적을 해봤는데 이 서령이가 알던 이 견주는 분명히 젊은 남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짜 견주는 67세의 한 여성이었어. 그리고 이 여성을 이 흥신소 직원이 다 파보니까 신용카드, 기록, 뭐 가족관계까지 다 뒤져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국정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네. 근데 서령이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국정원에서 나를 대상으로 왜 작업을 해? 나한테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근데 흥신소 직원들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 당신으로부터 얻어낼 게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게 서령이는 진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김현이라는 이름의 남편이 사실은 국정원 소속의 블랙 요원이었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 슬픔, 사랑, 별 복잡한 감정에 휩싸이게 돼요. 2년 동안 내 시력도 가져갔고 내 마음도 시간도 다 가져간 이 남편을 어떻게든 다시 잡아와야겠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 남자를 다시 잡아올 수 있을까? 국정원이 날 찾아오게 만들면 내가 다시 남편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정원 직원이 저를 다시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흥신소 직원이 농담 삼아서 글쎄요 뭐 월북이라도 해야 라고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서령이가 진짜 차 핸들을 잡고 월북을 시도합니다. 미쳤죠. 미친 것 같지만 실제로 서령이는 사이코패스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남편은 내 거였잖아. 내 건데 지 맘대로 도망을 갔다? 서령이한테는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든 무조건 다시 잡아와서 내 곁에 다시 둬야만 되니까 바로 차 핸들 잡고 월북을 시도를 해요. 근데 당연히 실패합니다. 만약에 월북에 서령이가 시도를 했다면 지금쯤 우리가 메리 사이코가 아니라 사랑의 불시착 얘기를 하고 있겠죠. 월북을 시도하는 이 과정에서 이 흥신소 직원 여자애 중에 허찬나라는 애가 있는데 이 찬나라는 여자애랑 친해지게 돼요. 이 찬나는 이 웹툰 속에서 되게 귀염뽀짝한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귀염뽀짝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엄청 무시무시한 블래스트라는 이 군사 기업에서 일하는 엄청 브레인이에요. 북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찬나가 이 남편을 못 잊고 막 어떻게든 월북까지 하려고 하는 이 여자를 보니까 약간 연민감이 느껴지는 거야. 공감력이 엄청난 친구예요. 찬나가 서령이 언니한테 언니 그 남편놈 지발로 나간 남편놈 이제 그만 집착하고 이제 눈도 보이겠다. 언니도 언니 인생 좀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 이제 군사기업 블래스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일을 하나 연결을 해줘요. 바로 사내식당 직원 일이었어. 찬나는 이 자기네 회사에 막 몸이 막 다 이러고 실제로 잘생긴 애들만 드글드글해. 힘 좋은 막 이런 남자들이 드글드글하니까 요런 데서 우리 언니가 일하면 그 남편 따위 금방 잊어버릴 수 있겠지 해서 추천을 해준 거였는데, 서령이는 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회사에서 일하는 남자 중에 한 명을 내가 어떻게 해버리면 국정원 윗선에서 일하는 이 남편도 어떻게 납치해볼 만하지 않을까? 머리가 그렇게 가는 거야. 오케이, 나 거기서 일해야겠다. 여기서 남자 하나 꼬셔봐야겠다. 이 생각으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래날래 새로운 헤비메탈 공연자 찾으라요 막 이러시는데, 여기서 제가 잠깐 그 남편의 얼굴, 진짜 얼굴 한번 공개해드려도 될까요? 보여드릴게요. 왜 집착 광공이 되어버렸는지 서령이가. 난 얘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바로 이해돼버렸잖아. 언니 무조건 찾아야겠다. 소련이고 북한이고 다 찾아가지. 어디서 이런 밴드 멤버를 또 어디서 구해. 서령이 눈 안 보였던 거 맞나요? 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눈 안 보이는 사람도 이런 남자를 찾아가는데 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어도 이런 남자를 우리는 현생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일까? 네, 이렇게 웹툰 보다가 서서히 연애고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남편이었으니까 서령이는 이 잘생긴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이 블라스트 군사기업에서 일을 해도 오직 머릿속은 이 남편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남편 채취랑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혹시 우리 남편 아니야 하고 쫓아가길 정도라고. 자, 그럼 이 남편놈은 지금 어디로 간 걸까? 진짜 남편의 이름은요, 본명은 이우신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국정원 비공식 팀 요원이었어요. 서령이는 진짜 흥신소에서 추측한 것처럼 2년 넘는 프로젝트 중 하나였을 뿐이었던 거야. 그리고 이 이우신의 역할은 간 쓸게 다 빼줄 것 같은 이 서령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편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성격도 얼굴도 이게 진짜 얼굴이거든? 근데 서령이랑 살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 이 얼굴이 아니었대. 아무튼 얼굴도 목소리도 채취까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꾸며낸 거였어. 그 메탈 공연 빼고. 도대체 왜 그러니까. 국정원도 완전 사이코 같죠. 자, 그런데 이 이우신이 이 2년간의 프로젝트가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얘도 사람이니까 서령이도 이쁘잖아요. 이 예쁜 서령이가 발도 닦아주고 우리 남편 최고라면서 그렇게 2년 동안 서령이도 남편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 여자를 떠나는 게 본인도 힘들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젝트 이후로 나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나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면서 거시기 옆에다가 문신을 이따만한 걸 박아버렸어. 나 일 그만둔다. 근데 나는 여기서 되게 이 전개가 재밌었던 게, 꾸며낸 건 우신이만 꾸며낸 게 아니잖아. 와이프였던 서령이도 철저히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는 거. 얼굴만 자기 얼굴이고 목소리만 자기 목소리였다 뿐이지, 사실 서령이도 원래 이렇게 토끼 같은 여자가 아니란 말이지. 서로 속였다는 점이 좀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국정원 차장이 제발 안 돼 우신아, 제발 딱 한 번만 프로젝트 하나만 더 하면 자기 이제 승진한대. 프로젝트 하나만 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우신이 그 마지막 프로젝트가 뭡니까? 그러니까 다름이 아닌 민간 군사기업 블래스트에 들어가서 특수보안팀 요원으로 들어가서 이 기업의 진상을 파헤쳐달라는 거야. 여기서 서령이가 일하고 있잖아. 헐, 마주치겠다 하는데, 여러분 서령이는 지금 이 블라스트 기업에서 일하면서 찝쩍대는 남자들이 주변에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좀 멍청한 놈 하나가 있었어. 몸만 좋고. 그 놈이 막 서령이한테 막 들이대니까 서령이가 걔한테, 너 같은 쪼꼬미한테는 나 관심 없거든? 나 남편 있어. 우리 남편 어떤 남자였는 줄 알아? 위로 이렇게 휜 남편인데 그 정도는 돼야 내가 눈길이라도 한번 주지. 너 같은 애한테 나 관심 없다. 까불지 마라. 내 남편은 다리가 3개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이 남자애가 약간 신포도라고 하죠. 갖지 못하니까 이 서령이를, 얘를 막 괴롭혀. 막 온갖 자비를 이 남자 때문에 얘가 다 해야 되는 거야, 서령이가. 그래가지고 씩씩대면서 샤워실 막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근데 그때, 바로 그때 이유신이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던 거야. 어머, 서령이가 후라이를 깐 게 아니었더라고. 우연히 샤워실에서 벗고 있는, 샤워 중인 이 남편인 이유신을 딱 봤는데, 어머, 나 버리고 간 놈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찾아 있는데, 이 장면 보고 월북까지 한 서령이가 완전 이해가 돼버리잖아. 낭만이 있는 동무였구만 기래. 근데 저 기억나서, 서령이는 2년 동안 남편 얼굴 한 번 못 봤잖아요. 목소리, 얼굴, 채취까지 다 거짓말이었으니까 이 눈앞에서 남편을 보고도 못 알아봐. 남편인지 몰라. 근데 오직 거시기만 딱 보고, 어라? 북위 35.74도 방향으로 휘어있는 게 어라라?
혹시 제 남편이세요? 싶은 거야. 반대로 이 이유신은 바로 알아봤지, 서령이를. 뭐야? 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유신이 너무 당황했어. 그리고 국정원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얘가 블라스 이 기업에 왜 여기 와 있냐. 그러면서 그제서야 이 서령이가 사실은 자기를 잡으려고 월북 시도까지 했었고, 그리고 서령이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 난 이 회사 들어와서 국정원 다니는 우리 남편 잡으러 왔다고. 자, 이 이유신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얘를 제 발로 나가게 해야겠다. 왜냐면 얘는 지금 마지막 프로젝트를 임무를 완수를 하러 온 거잖아. 근데 서령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거슬리니까 얘를 이 회사에서 쫓아내야겠다 싶어서 일부러 엄청 무시무시한 해외 출장 일에 서령이를 데리고 가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마약 갱단들 뒷봐주고 청부살인하고 이런 회사예요. 이번에 가게 된 이 프로젝트도 요즘 또 말이 많은 이 동남아야. 태국에서 마약 거래하는 이 갱단 애들 뒤에 봐주고 막 거리 터주고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였거든요. 여기에 데리고 가. 이런 데 데려가면 이 토끼 같은 서령이가 지발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도망 나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틀렸어. 서령이는요, 오히려 이제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았다 싶은 거야. 원래 사이코였던 서령이는 이런 막 사람들 죽이고 마약 갱단 뒷봐주고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자기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 엄청 착한 남자였잖아. 내가 다시 잡아왔을 때 내가 이런 악마 같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치를 떨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내적 쾌재를 불렀다고요. 자, 거기다가 이 출장에는 그 동생 허찬나 기억나세요? 찬나랑 같이 갔는데 작업을 하다가 찬나가 적으로부터 목이 베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서령이가 당황을 하고 이 팀장인 이유신한테 전화를 해. 그랬더니 이 이유신이 서령이한테 당장 그 자리에서 도망 나가라 그래. 안 그러면 너 죽는다고. 근데 보니까 찬나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서령이가 이 팀장 말을 안 듣고 찬나 목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총을 잡고, 심지어 총 처음 잡아보는 건데 그 적의 뽕알 2짝을 날려버려. 그리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또 뽕알을 천직이라니까. 퀸이야 서령 언니. 쿠엔틴 타란티노? 자, 그리고 찬나는 한 달을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요 깨어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허찬나가 회사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데리고 온 유능한 해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기서 서령이가 되게 의아해. 아니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이렇게 아끼는 인재를 왜 나한테 버리고 이 이우신 팀장이 나한테 도망 나오라고 한 걸까? 그렇잖아. 얘는 그냥 잡이라는 직원일 뿐이잖아. 근데 이 잡이라는 직원한테 왜 찬나 같은 인재를 버리고 나오라고 했어?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서령이 사페라더니 의리 있는 친구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서령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유신 팀장한테 직접 말하거든요. 나중에 남편을 다시 잡아왔을 때 사람을 버려도 되는 순간은 없다라는 교훈을 주고 싶어서, 나 이런 상황에서도 난 사람 버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구해준 것 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전개가 되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블래스트 회사의 사장이 등장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이 대표도 잘생긴 거야? 아니 대표님은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멋있지 않아요? 난 약간 이런 중년미 넘친 이런 남자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보는 순간 어쩌면 우신이보다 대표님이 더 좋을지도. 중년미 장난 아니죠. 쓸데없이 잘생긴 이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우리 회사 인재를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거 뭐든지 해준다고 그랬으면, 그래요 대표님?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요 라고 했을 텐데, 우리 서령이는 일편단심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잡을 생각밖에 없어. 나 특수보안팀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대표가 아예 특수보안팀은 우리 회사 중에서도 거의 고위급이기 때문에 내가 낙하산으로 바로 자리에 앉혀줄 수는 없다. 아니 원하는 거 다 해준다며. 잘생기면 다야? 근데 대신에 그렇게는 해줄 수 없지만 여기 들어가려면 10주 훈련을 받아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여기 훈련에 참가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왜냐? 대표가 생각하기에 이 서령이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 딱 보기에는 신체적으로 되게 나약한 여자 같았는데 웬 회사에서 살림 일만 하다가 갑자기 처음으로 총 잡고 적의 고환 2짝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를 죽였다고. 적을 죽였는데 죄책감 아무것도 없어. 감정도 없어 보이고, 저 보안팀에 넣어주세요. 약간 이런 모습이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대표는 생각을 해서 이 10주 훈련에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보안팀에는 누가 팀장으로 있죠? 바로
이유신이 있잖아. 이 10주 훈련 교관으로 이유신이 들어가는데 이 10명 중에 서령이만 여자고 9명 다 몸이 다 이따마나 얼굴은 또 다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런 남자들만 득실득실해. 그리고 이유신이 너무 당황합니다. 아니 그 출장 가서 총까지 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 목 베어진 것까지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갈 줄 알았는데 이제 특수부대 같은 이 팀에 들어오겠다고 멀쩡히 와 있는 걸 보고 이유신이 너무 당황해요. 그러면서 나가라고. 왜 너 같은 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우리 팀에 짐만 되니까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제 서령이가 아니 내가 이 훈련에서 실패해서 개쪽을 당하던 뭐 어떻게 되던 이거는 내 몫인데 왜 당신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신이 당신 남편도 당신이 이렇게 표독스럽고 억척스러운 여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서령이가 아니요? 전 남편 앞에서 내숭 떤 거였는데요. 저희 남편도 어차피 다 숨겼잖아요. 근데 제가 그깟 내숭 좀 떨고 거짓말 좀 한 거 별거예요? 그러면서 팀장님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저희 남편 다시 잡아왔을 때 저랑 같이 거짓말 쳐주셔야 돼요. 저 참하고 겁 많고 순진한 여자라고 같이 거짓말 쳐주셔야 돼요 하면서 이 예쁜 얼굴로 눈 깜빡깜빡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우신이가 두근했을까 안 했을까? 우리 서령 퀸한테.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설레는 모먼트는 이 10주 훈련부터 나오는데요. 왜냐면 자꾸 남자들이랑 다 있는 훈련이니까 막 다 벗어야 되는 장면도 있고 물속에서 막 들어갔다 나오면 이게 다 쫙 젖잖아. 근데 이 중에 여자 한 명이니까 남자들 시선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여기는 집착 광공이잖아. 여기 이유신은 또 질투 광공이야. 그래서 어떻게 가만히 두지를 못해 서령이를. 근데 티 안 나게 해야 되니까 막 은근히 서령이만 덮어주고 샤워는 내 방에서 샤워 원래 공용 샤워실에서 하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같이 샤워를 해. 그러니까 내 방에서 샤워를 하라는 이런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척 하면서 마치 짐짝 취급하면서 약간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지. 이유신도 티내면 안 되니까. 원래 이런 거 알죠? 이 웹툰 만화, 로맨스 만화 이런 데서는 원래 라이벌 구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여주 하나, 츤데레 같은 이런 남자 한 명, 그 다음에 나한테만 엄청 잘해주는 곰 같지만 잘생기고 순진한 그런 남자 한 명. 이 둘이 나를 같이 좋아해주는 삼각관계가 이게 돼야지 또 두근두근한 법이잖아. 또 이 와중에 이유신의 동료 중에 남편이랑 채취, 그 꾸며낸 채취랑 되게 비슷한 남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령이가 자꾸 그 남자를 자꾸 막 빤히 쳐다보고 저기요 제가 당신의 빨래를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장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유신이 눈가리가 뒤집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 동료가 이유신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서령이라는 여자 제 눈에만 예쁘게 보이는 겁니까? 제 생각엔 저 여자가 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절 저렇게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저렇게 예쁜 여자는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팀장님 저 애인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이유신이 겁내 빡 돌아가지고 야 까불지 마. 저 여자 남편 있는 유부녀야. 이러면서 그리고 네 눈에만 이쁘게 보이는 거 아니니까 닥쳐라. 나중에는 뒤지게 패기까지 해. 질투가 맛돌이에요. 우리 눈에도 예뻐 미안한데요. 자 이렇게 집착왕 한서령과 질투왕 이유신의 10주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게 무슨 훈련이야? 팔굽혀펴기 100개 시켜도 되니까 나도 저 훈련 들어가고 싶더라. 자 아무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이 웹툰을 보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그림체가 너무 예뻐. 서령이도 사이코 같은데 약간 퀸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퀸 재질이야. 걸크 느낌이고 우씨는 뭐 너무 잘생겼고. 아니 근데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는 왜 서령이가 국정원의 타겟이었던 걸까요? 아니 그리고 우신이는 왜 파란 눈이야? 그 2년 동안 프로젝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 결국 서령이는 이유신이 자기의 남편인 걸 알게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리디의 재밌는 작품들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오늘 그림체 예쁘고 스토리도 흥미진진하고 로맨스 부분 대상을 받았던 그 웹소설 원작이에요. 건어물녀님의 작품인 흥미진진 심쿵하고 제가 검색해보니까 팬층이 엄청 두터워서 뭘까 하고 궁금해서 한번 봤다가 하루 만에 호로록 짭짭 다 봐버린. 다음 얘기도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또 어디 갈 데 없으신 분들 아니면 갈 데 있어도 그냥 귀찮은 분들 집 보일러 따뜻하게 데우고 따뜻한 핫초코에 귤 까먹으면서 웹툰을 보시면 어떨까요? 자, 연례 행사인 지금 리디 메가 마크다운이 최대 90% 할인 가격. 메리사이코 뿐만이 아니라 온갖 인기 웹툰, 웹소설, 만화까지 33,000여 작품을 대할인된 금액으로 1년에 딱 한 번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아래 링크에 제가 추천하는 전용관 링크하고 선착순으로만 제공되는 1,000포인트 쿠폰도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놨으니까요. 더보기란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 제가 추천하는 메리사이코 여러분들도 한번 꼭
봐보세요. 소설도 이렇게 흥미진진한 느낌을 느낄 수 있나요? 내가 보기엔 소설이 더 흥미진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궁금하잖아. 소설을 보면 완결까지 다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한번 시작해볼까 하고 며칠 전에 이제 시작 부분을 좀 봤어요. 봤는데 웹소설도 재밌더라. 그 디테일이 훨씬 길어. 그러니까 웹툰이 전개가 팍팍팍 빨리 되고 엄청 자극적이라면 웹소설은 내가 보기에 좀 더 디테일이 있고 이 서사가 더 쫙 되어 있어서 저는 웹소설도 다 읽어볼 것 같아요. 리디 직원분들은 이런 복지 있지 않을까요? 직원들은 무료로 보지 않을까? 좋겠다. 내 장래 희망은 리디 직원이야. 맞아요. 소설 다 보고 웹툰 소장까지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준 거 아주 일부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줄거리 소개해주면 좋겠다 하고 봤다가 난 이것까지만 봐도 되게 재밌었어요. 나는 이거 오늘 얘기할 거 여기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10주 훈련부터가 이제부터 더 재밌어져. 내가 얘기한 거 그 다음부터. 그리고 야해. 자극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토리가 재밌어. 난 이 전개가 재밌었어. 둘 다 사실은 처음부터 진짜가 없었다는 거. 서령이도 완전 꾸며낸 거. 이유신도 완전 꾸며낸 거. 이유신은 그리고 알잖아. 이 서령이의 존재를. 서령이만 이유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고. 거기서 이유신의 그 당황함. 내가 알던 여자가 이 여자가 맞나? 이유신도 엄청 당황했다고. 자기야 저기 손이 안 닿아요. 키 차이 좀 봐줄래? 내가 보기에 내가 키장녀로서 내가 딱 봐도 이게 키 차이가 바로 보이는데 이 서령이가 만약에 키가 한 158 정도 되잖아? 지금 저 남편 이유신은 한 192cm 정도 돼. 저 정도 키 차이면. 자기야 전구 좀 갈아주세요. 어머 이러던 여자가 갑자기 실미도 훈련 같은 데 와가지고 막 팔굽혀펴기 막 이러고 막 적장에 들어가가지고 총으로 막 고관을 빵야 쏴버리고 그러니까 얘는 또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이런 부분들이 아주 흥미 요소예요. 네. 여기까지 듣기로는 완전 코미디다. 10주 훈련 좀만 더 스포해주면 안 되냐고? 하나 해줘? 10주 훈련 중에 하나 내가 살짝 스포해줄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서령이한테 찝적대는 그 블라스 직원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덩치만 크고 멍청한 놈. 걔가 눈깔이 돌아가지고 야외 훈련이 있었거든. 이제 마지막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막 눈 쌓인 이제 산 같은 데서 떨어진 곳에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둘만 남게 되니까 이 멍청한 놈이 서령이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달겨든 거야. 서령이가 어떤 여잔지 모르고. 심지어 서령이는 이게 마지막 훈련이라고 그랬잖아.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10주 동안 안 그래도 눈에 뵈는 게 없는 서령인데 10주 동안 이제 특훈까지 받고 이 주짓수 같은 걸로 살인까지 이제 가능해져 버린 인간 병기가 돼버렸어. 서령이가. 근데 얘한테 달려들었으니 걔가 어떻게 됐겠어요? 뭐 아무튼 그런 와중에 이제 이유신 팀장이 등장을 해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둘이 눈에서 뒹굴게 됐다는 거야.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뒹굴다가 절벽 같은 데로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둘이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 근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겠는 거야. 근데 서령이는 좀 단촐하게 입고 있었고 이 우리 팀장님께서 좀 도톰한 옷을 또 권위 있으시니까 도톰하게 털 달린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서령이한테 들어오라고 여기 착 하면서 자켓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안에는 약간 유니클로 히트텍 재질 같은 거 알아요? 딱 붙는 거? 그런 걸로 입으셨는지 이걸 딱 여는데 복근이 선명 여기로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서령이가 아니 그냥 저 자켓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뭘 거길 굳이 들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유신 팀장님이 빨리 들어오래. 얼어 죽기 싫으면. 알겠어요 하고 들어가는데 아니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살짝. 근데 서령이는 또 난 그 자세는 또 처음 봤어요. 아주 창의적인 자세야. 이렇게 뒤를 돌아서 팀장님이 여기 있으면 요렇게 복근에 얼굴을 묻고 기대듯이 그냥 기대부리대? 아주 창의적인 자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젊은 남녀가 이 선녀가 그렇게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은 남성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다 기본적인 생물학 정도는 우리 공부했잖아. 우리 배운 여자들이잖아. 리디 더 달라고요? 물티켓님? 리디 담당자님 벌써 퇴근하신 거 아니겠죠? 지금 엄청난 앵콜 요청이 있습니다. 리디 더 주세요. 리디 작품 더 가져와 주세요. 리디와 콜라보 더 부탁드립니다. 리디 협업 썸머 완전 찬성입니다. 지금 없는 채팅까지 지금 지원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리디님 또 다음번 협업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협박 아니고요. 막 이래. 이건 만화예요? 아니면 그림 없는 소설 글이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링크 가시면 제가 걸어놨어요. 웹소설로 보시면 끝까지 결말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결말이 나왔고 로맨스 부분 대상 받은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웹툰으로도 나온 거지. 웹툰은 지금 연재 중이에요. 53화까지인가 지금 나왔어. 매주 수요일날 업데이트 돼요. 저도 매주 손에 땀을 주면서 수요일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메리사이코를 보시고 좋으셨던 분들은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은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는지 저 이제 웹소설로 읽고 있으니까 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았던 점을 생각하면서 또 저도 다시 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리디 추천작이 있다. 저도 지금 충전 많이 해놨거든요. 몇만 원. 저도 이제 더 보게 약간 웹툰의 세계에 지금 좀 눈을 뜨게 된 것 같아. 후방주의하는 웹툰들. 그래서 추천작 있으면 댓글에 여러분들 추천해주시면 저도 저장해놨다가 하나씩 까볼게요. 자,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늘 최근에 아주 즐겨봤던, 하루 만에 호로록 짭짭 다 말아서 봤던 메리사이코 웹툰. 인기가 많은 웹툰이에요. 리디에서도 베스트 웹툰 중에 하나인데 요거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고요. 여러분들 더보기란에서 리디 막다 쿠폰까지 놓치지 마세요.